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투기 방지 대책이나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은 아닙니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 자체도요, 이제 팔기도 힘들어요. 세금이 무서워서. 또한 사기도 힘들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 말씀드려보면 주택과 마찬가지로요. 주택, 양도세나 재산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주택도 더 이상 사기도 힘들게 하면서 팔기도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게 올라갈까봐 팔기도 무섭고요. 또한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 현상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걸 보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외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단기 보유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올림으로써 토지도 마찬가지로요.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를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한 말씀 드려보면 아예 있는 사람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요. 똑같이 주택과 똑같이요. 주택과 똑같이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까지 또 이어지면서 세금에 대한 부과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투기에 대한 3배에서 5배 되도록 환수를 하면서 무기 지정까지 처벌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이외에 투기 방지 대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투기 수요자란 투기를 한 사람들이나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그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한테 환수하는 건 맞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잘 솎아내고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발표된 상황들을 보면요 좀 과한 것 같아요. 또 토지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면 이게 투기 방지 대책이냐. 주택 인상률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맞게끔 임직원 성과급 결과를 연동하여 지급한다는 건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당연한 그 결과라고도 얘기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축소하겠다는 명목하에 발표한 것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조치사항을 보면요.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 법인세율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머리가 아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단기 토지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토지 이외에 토지뿐만 아니라요. 나 사업용 부동산 또한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을 2020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보면요. 보유기간 1년, 2년, 2년 이상으로 3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같은 경우는요. 주택의 입주권, 딱지와 똑같이 세금 강화를 했었는데요. 입주권과 같은 그러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년 미만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50%였는데 70%로 올렸습니다. 또한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40%에서 60%,
2년 이상에 대한 사업용 토지 등 주택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에서 45%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이외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대표적인 걸 보면 논밭, 임야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양도소득 개편안을 보면요. 기존에 50%에서 기본 10% 플러스였는데요. 기본 10%를 더 추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70%로 올렸고요. 1년 미만은. 2년은 40%에서 60%. 또한 2년 이상 보유를 해도요.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플러스 10% 가산세를 주었는데요. 가산세를 주었는데 거기다 10%를 포함해서 기본 플러스 20%로 적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투기 방지 대책이나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은 아닙니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 자체도요, 이제 팔기도 힘들어요. 세금이 무서워서. 또한 사기도 힘들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 6%에서 45%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라고도 얘기하죠.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요. 기존에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적용도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말 농장용 그 토지 같은 경우도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세금이 올라간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투기 문제로요. 큰 그 개발 계획, 신도시급이나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계획을 했을 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택지 개발 등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면서 감면 대상도 모두 축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2년 동안 현재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만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했는데요. 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 배제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 이후 또한 사기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에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기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지도 못해가고 사지도 못하게 한다고 투기 방지 대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과도하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은 사람들을 환수하는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보유한 사람도 팔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또한 사는 사람 또한 힘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농지 취득 심사 강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동안 농지 취득이 그동안 쉬웠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지 취득을 강화하면서 외지인들이 전이나 농지를 쉽게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비영농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 16개를 실효성 있게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농지 취득을 강화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영농 경영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도도 의무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중요사항 미게재 시 지자체는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짓, 부정,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 규정을 신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았다 해도요,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지자체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 연 1회 이상 하게 하면서 지자체 농지 관리 체제 강화 및 특별사업 경찰제까지 도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제라고 말씀드릴 게 일부 신고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파파라치라고 하죠. 제대로 그 이행을 안 하는 사람한테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농업 법인 등에 대해서 목적의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 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취득 시에도 주택과 같이요. 지금 현재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토지 취득할 때도 확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을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도록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약 1000제곱미터 이상 금액 5억 원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주택과 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무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한테 통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의 일정 기간 이내에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를 부동산 거래 분석원한테 통보를 하면서 미리 조사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나 재산세 통틀어 가지고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 인상, 세금 압박만 갖고는 부동산 가격을 갚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똑같은 그런 세금 강화 정책으로만은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 자체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거래 자체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투기를 이용해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상황 하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투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양도세만을 또 강화를 시키면서 당연히 어떤 시장에도요,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기본이에요. 그 상태에서 투기자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번 발표된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강화를 하면서 투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거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